자, 그러면 그 다음 인수분해는 57쪽에 있는 일명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는 건데요. 복잡하다는 거는 항이 보통 5개 이상을 말해요. 보통 항이 4개짜리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2, 3 플러스 1, 뭐 요런 전략을 써서 풉니다. 2개씩 묶어서 풀던가 3개를 한 번에 묶어서 풀고 이렇게 하죠. 보통 2개씩은 보통 공통인수 개념으로 묶는 거고요. 3 플러스 1은 완전 제곱 형식으로 묶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제가 밑에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이 5개 이상부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복잡한 수식인데요. 항이 5개 이상부터는 나는 보통 이거를 노노라고 부르거든요. 노노, 니은. 이게 바로 뭐냐면 낮은 차수의 문자를 골라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라는 원리를 써서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예제가 개념학은 6번에 있습니다. 개육. 네 개를 다 하는 건 또 그렇고 1번과 2번은 둘씩 묶어서 풀면 풀려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여러분 해보시고 3번과 4번 2개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3번은 x제곱 더하기 xy 빼기 6y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3y 빼기 6이라고 해서 무려 항이 6개짜리입니다. 이해가 가요? 항이 6개짜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먼저 우선 첫 번째 낮은 차수를 찾습니다. 현재 이 수식은 문자로 봤을 때 x와 y가 등장하는데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지금은 x도 2차고 y도 2차예요. x도 2차고 y도 2차이므로 지금은 낮은 차수라는 게 따로 없죠. 따로 없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픽하시면 됩니다. 나 x를 픽했어. 그럼 두 번째 이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 주어진 수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라고 한다면 맨 앞에는 x의 2차항이 얘를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는 x의 1차항 이 둘을 적어줄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적어줄까요? x로 묶으면 y 더하기 1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거고 끝으로는 이제 x가 없는 상수항들이죠. x 입장에서는 얘네 셋은 다 상수항입니다. 마이너스 6y 제곱 더하기 13y 빼기 6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주어진 수식을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건 보다시피 2차식입니다. 여러분 2차식 인수분해 뭐 한다고 배웠다? 바로 이거죠. 2차식 인수분해 하면은 딱 이거 아닌가요?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쪽은 ax와 cx를 곱한 거고 이쪽은 b와 d를 곱한 걸로 둘 다 플러스에서 이렇게 곱한 adx와 이렇게 곱한 bcx의 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어진 수식은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로 된다라고 하는 이 크로스 방식, 그쵸? 이렇게 엇갈려서 곱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2차식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이 뒤에 있는 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보다시피 둘의 곱을 쪼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식을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마이너스로 묶고 해볼까요? 그러면 6y 제곱 빼기 13y 더하기 6이 되겠죠. 요게 2, 3, 3, 2, 이러면 돼? 9 빼기 4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 2y 빼기 3과 3y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앞에 마이너스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식은 x제곱이고 두 번째 항이 y 더하기 1의 x라면 이 마지막 이 세 개 2차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2y 빼기 3과 3y 빼기 2라고. 그렇다면
이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이쪽은 1x와 1x의 곱이 되겠네요. 이쪽은 하나는 2y 빼기 3, 하나는 3y 빼기 2일 거고 곱해서 음수부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어디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붙일 거냐? 합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y 더하기 1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야 실제 더했을 때 y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나오죠. 따라서 준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첫 번째 줄. x 빼기에 2y 빼기 3. 한 번 더 정리해 준다면 x 빼기 2y 더하기 3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밑에 줄. x에 3y 더 빼기 2. 그래서 x 더하기 3y 빼기 2. 이런 식으로 준식은 인수분해가 된다. 까지도 사실은 3학년 좀 어려운 책, 우공비 한 8점쯤 아니면 유형 해결 법칙? 아마 그 정도쯤에 아마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쯤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이제 보통이다 이거죠. 이 정도를 보통으로 놓고 풀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내림차순을 하는 이유는, 낮은 차수를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낮은 차수가 인수분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마 여기에는 없고 아마 뒤에 문제 중에 있지 않을까? 아마 다음 주 토요일쯤 할 것 같은데 느낌상. 그 다음 4번. 힘들어. a제곱에 b 더하기 c, b제곱에 c 더하기 a, c제곱에 a 더하기 b에다가 2abc를 합쳤다라는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와, 정말 더럽게 길면서 뭔가 이쁘장하죠. 식이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거든요. 잘 보면은, 그쵸? 뭔가 이쁘게, 공평하게, 그쵸? 약간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되는데 이 식은 어떻게 써도 다 반복되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전개한다고 치면 일단은 그냥 전개부터 보여주자. a제곱 b, a제곱 c고요. 두 번째 건 b제곱 c, b제곱 a.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거. 세 번째 건 c제곱 a와 c제곱 b 그리고 2abc입니다. 일단 준식을 전개를 다 했어요. 항이 무려 7개짜리입니다. 그쵸?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복잡한 식이라서요. 첫 번째, 일단 낮은 차수를 찾습니다. 현재는 A, B, C가 모두 같은 차수인 거 보이죠? A, B 셋 다 2차식이에요. 다 같아요. 그쵸? 차수가 같습니다. 낮은 차수라는 게 따로 없죠? 그쵸? 다 2차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아무 문자나 고르시면 돼요. 나 A가 마음에 들어 하면은 지금부터 A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고, 두 번째,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겁니다.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이거 지구자. 맨 처음은 A 2창이니까 이걸 적는 거죠. 이걸 적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맨 앞에는 B 더하기 C의 A제곱 이렇게 A 2창을 적어주고요. A 1창은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A 1창, 요것도 A 1창, 요것도 A 1창이에요. 그러면 적어주면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BCA 이렇게 되겠죠. 1차항들이. 나머지 표시 안 한 것들이 이제 상수항인데요. B제곱 C와 BC제곱입니다. 요거 순서 바꿨습니다. BC제곱으로. 일단 준식을 이거 지금처럼 뭐라고?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나오거든요. 잘 안 보이나요?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앞에는 B 더하기 C의 A제곱이고, 자, 요게 뭐야? 요게? 그렇지. B 더하기 C 제곱 모양이잖아, 이게. 요렇게. 끝에 요 둘도 BC로 묶으면은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셋 다 뭐라는 거예요? B 더하기 C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B 더하기 C로 공통인수 묶어요. 그럼 남는 게 A제곱. 요거는 B 더하기 C 하나 묶었으니까 지수 하나가 남겠네요. B 더하기 C의 A. 끝에 거는 BC가 남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먼저 됩니다. 이해 가죠? 근데 이 중괄호 부분이 어떠냐? 요게 또 뭐야? 2차식 모양이에요. 아까 2차식 어떻게 인수분해한다고? 이렇게 크로스. 그치? 2차식은 저렇게 크로스로 인수분해합니다.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느냐? 이쪽은 A와 A, 이쪽은 B와 C. 둘 다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AB, AC 합쳐서 여기 있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됐네요. 첫 번째 줄은 A 더하기 B고요. 두 번째 줄은 A 더하기 C고 앞에 공통인수로 B 더하기 C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죠. 기항이면 모양 이쁘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마지막 것도 C 더하기 A로 써주시면
깔끔하게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까지 해서 일단 중3 버전에서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네, 우공비 발전쯤 가면 나오는데요. 어차피 고등 수학이니까 뭐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요 고등 교재에만 있는 또 다른 인수분해법,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조립제법이 뭐였더라? 그것도 오늘 테스트범인데 조립제법이 뭐였더라? 조립제가 만든 법이다. 나는 드립을 이제 좀 그만 좀 치자. 재미없다. 그렇지? 조립제법이 뭐였냐면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또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fx를 x 빼기 알파로 1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요거를 개수와 덧셈만 갖고 딱딱 구하는 방식이죠. 하나 예를 들어 봐야 될 텐데 그냥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대충 짜집기 해서 대충 할게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을 뭐 이래서 뭐 x 더하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벌써 세 가지 방법을 배웠다 이거예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겠죠?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나 배웠고 목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2개 이상 배웠단 말이에요. 직접 나눗셈 하는 건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니까 가장 최악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이렇게 1차식일 때는 이런 게 있었죠. 개수가 1, 마2, 마5, 6처럼 일단 3차식부터 내림차순 순으로 개수를 적어줍니다. 혹시 중간에 없으면 0 적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니은자를 이렇게 길게 그려줬죠. 왼쪽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어떤 숫자 적었죠? 할 때 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 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걸 적어줍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드랍 더 비트. 첫 번째 숫자 드랍 돼요. 기억나죠? 내가 분명히 수업할 때 드랍 더 비트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죠? 여러분이 기억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숙제를 안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떡하라고요? 그럼 숙제를 안 해놓고선 이걸 이해를 하기를 바랬던 건가? 고등수학이 그렇게 만만한가? 왜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60%가 수포자랍니다. 왜 60%가 수포자가 됐죠? 대체? 왜 60%나 수포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 우리나라에서 입시학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마 수학학원이 아닐까 싶은데 영어학원보다 수학학원 더 많지 않겠어요? 왜 수학학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수학이 제일 어렵거든요. 과목 중에. 뭐 요즘은 국어도 어렵죠. 불국어예요 요즘에. 첫 번째 숫자는 드랍되고요. 두 번째 숫자 곱합니다. 마이너스 1 덧셈하죠. 마이너스 3 곱합니다. 3 덧셈하면 마이너스 1 곱합니다. 2 덧셈하면 8 맞나요? 계산이? 기억나요? 첫 번째 숫자는 드랍되고 이거 곱하죠. 마이너스 1 더하면 마3 또 이렇게 곱하죠. 플러스 3 더하면 마2 이렇게 또 곱하면 플러스 2 더하면 8 이게 나머지였죠. 나머지는 8 몫은요? 거꾸로 상수 1차, 2차의 개수죠. 그래서 몫은 x제곱 빼기 3x 빼기 2야 했던 거예요. 이해 가죠? 이걸로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맨 마지막을요. 0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맨 마지막을. 왜? 나머지가 0이란 뜻이잖아.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 아까 언급한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0 되는 값 대체 여기에 숫자 얼마를 적어야 0이 될까? 다시 해볼게요. 주어진 이 3차식 잘 들어.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렵진 않아. 근데 원리를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보통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개수가 정수개수일 때를 보통 써요. 다시 할게요. 잘 들어. 되게 중요한 거야. 책엔 없을 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잘 들으라고 지금 몇 번 강조하고 있어. 그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x제곱 빼기 4를 인수분해하라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 이해 가죠? 네. 오케이. 이건 뭐 문제 없으니까. x제곱 빼기 9분의 1도 인수분해를 해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수식 자체를 9분의 1로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어요. 두 수식을. 그럼 앞에 게 이게 9x제곱이고 뒤에 게 빼기 1 되는 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9분의 1을 묶어서 3x 더하기 1과 3x 빼기 1처럼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수분해하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수분해는요. 여기까지가 뭐야? 계수가 유리수예요. 이해가요? 계수가 유리수 부분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의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보통 인수분해. 하지만 이렇게 유리수 계수 역시 적당히 변형하면은 정수 계수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우리 보통 인수분해 하셔야 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해서 계수가 정수인 걸로 보통 쓴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특수하게도 x제곱 빼기 3 같은 경우 필요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왜? 이게 x제곱에 루트 3을 제곱한 거라서 이게 x 더하기 루트 3, x 빼기 루트 3 이렇게 합차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건 인수분해라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수가 실수 범위, 그러니까 루트 3은 무리수니까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라 라고 하면은 요식도 인수분해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여기까지만 인수분해하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다 계수가 정수인데요.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적당한 1차식과 적당한 2차식으로 될 겁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좀 더 인수분해 될지는 두고 볼 일이고 어쨌든 일단 된다면 적당한 1차식과 적당한 2차식으로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지금 내가 이론적인 거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 이거 기껏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왜 이래요? 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빡치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빡치는 거예요. 기껏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왜 그러죠? 라고 하면은 빡칠 거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아직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면 적당한 1차식과 적당한 2차식 정수계수로 될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갔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걸 전개한다면 최고차항은 APX 세제곱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분명히 BR일 겁니다. 이해가죠?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자, 최고차항은 AP일 거고 상수항은 BR입니다. 그러면 요거 0 되는 값 중에 하나가 혹시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이해 갔나요? 다시 한번. 양변에 뭘 대입할 때 0 나올까? 요거 대입하면 0 나올 거야. 왜냐면 얘가 0이니까. 그쵸? 근데 여기 a와 b는 어떤 숫자일까요? 보세요. ap 곱해서 여기 1 나오는 거 이해 가죠? 그 다음에 br 곱해서 여기 6 나오는 거 이해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a와 p는 1의 약수일 거고요. b와 r은 6의 약수일 겁니다. 이해 가요? 왜냐면 저게 다 정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와 P는 그러니까 곱해서 1 나왔으니까 1의 약수들이고 B 곱하기 R이니까 그게 6이라면 BR은 6의 약수죠. 따라서 잘 보세요. A는 뭡니까? 1의 약수일 거고 B는 뭡니까? 6의 약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대입해서 이 값이 0이 나오냐면요. 분모는 최고차 항의 계수 1이죠? 의 약수 중 하나고요. 분자는 상수항 의 약수 중 하나일 거란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나요? 다시 한번. 분모 A는 이 AP 곱해서 1 나오는 값이었기 때문에 1의 약수, 1은 여기 숫자잖아요. 그렇죠? 최고차항과 관련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약수인 그 중에 하나를 분모에 쓰란 얘기고 분자는 BR 곱해서 6이니까 그럼 B는 6의 약수 중에 하나 아닌가요? 해서 상수항 부분의 약수 중에 하나를 적어서 그것의 플러스 값 혹은 마이너스 값을 대입하면 분명히 얘가 0이라서 이 준식이 0이 나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용하여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이 3차식을 인수분해할 거예요. 3차식을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을 풀 거란 얘기죠. 앞으로.
자, 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하시오 하면요. 일단 후보자를 골라봅시다. 후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최고차항 1의 약수. 1은 참고로 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정말 땡큐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6은 약수가 좀 많죠. 1, 2, 3, 6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 중에 하나를 골라 각각의 분수값의 플러스값 또는 각각의 분수값의 마이너스값. 총 후보가 8명입니다. 이해 갔나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 8개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이 3차식에 x자리에 이 8개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요. 1 빼기 2 빼기 5 더하기 6. 우와! 0 나왔죠. 천만다행이네요. 한 번 해결됐으니까. 재수 없으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볼 때쯤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이. 그럼 재수 못 붙은 거고요. 지금은 그나마 후보자가 8개밖에 없으니까 차근차근 대입하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지만 정말 지옥 같은 문제가 있다면 최고차항에서 만약에 6이고 상수항이 예를 들어서 25라면 대입할 수 있는 범위는 1, 2, 3, 6과 1, 5, 25의 조합 플러스 마이너스값. 그러니까 1분의 1, 1분의 5, 1분의 25의 뿔맛값과 2분의 1, 2분의 5, 2분의 25의 플러스 마이너스값 3분의 1, 3분의 5, 3분의 25의 플러스 마이너스값 6분의 1, 6분의 5, 6분의 25의 플러스 마이너스값. 이 모두가 다 후보자입니다. 아우 시끄러! 여기는 뭐 여기 엠플러스 전용 도로인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한나절 걸려요. 진짜 한참 걸린다고 이게. 자 어쨌든 지금은 재수 좋게도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땡큐입니다. 1을 대입해서 0 나왔다가 무슨 뜻이죠? 그게요. 여기에 1 썼다는 뜻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이 개수가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와 6이죠. 여기 왼쪽에 조리집법 1 쓰면 뭐 나올까요? 1 내려오죠.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우와 더하면 제로. 보다시피 제로가 나와요. 그러면 인수분해 성공한 겁니다. 왜요?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요 3차식 얘죠. 를 뭘로 나눈 거야? x 빼기 1로 나눈 거죠. 로 나왔을 때 몫이 얘. 즉 얘를 의미해요. 나머지는 0이니까 뒤에 0 안 써도 되고. 그럼 무슨 뜻이야? 이 3차식은 보다시피 다음과 같다입니다. 우와! 인수분해 된 거 아닌가 이거? 뒤에는 2차식이야 뭐 기존에 배웠던 방식이 있잖아. x, x, 2, 3, 맞불. 그쵸? 따라서 준식은 x 빼기 1과 x 더하기 2와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다면 3차 방식도 이제 곧 풀릴 날이 얼마 안 남았군요. 라고 하는 인수분해법이야. 거기에도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당연하지. 이건 중학교 때 안 배우던 거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겁니다. 일단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원리는 까먹을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까먹으면 외우시면 되겠죠. 뭘 외운다고요? 후보자. 뭐의 후보자? 여기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0이 나올까? 바꿔 말하면 조리제법 중에 여기에 얼마 대입해야 0 나올까? 맨 마지막 0 나올까를 찾겠다는 거죠. 근데 마구잡이로 숫자를 넣을 수는 없고요. 숫자 넣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얘입니다. 어떤 것을 후보자로 놓고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볼 거냐? 분모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중에 하나.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 그것들로 만들 수 있는 조합들. 그것들의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 보통은 숫자가 저런 식으로 뭐 한 3개, 4개가 아니라 10개씩 나오기도 해요. 당연히 대입한다면
큰 숫자를 대입하는 멍청이는 없겠죠. 그쵸? 기왕이면은 작은 숫자부터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해서 빨리빨리 0 만드는 거 확인하는 거지. 이거 6 대입해야지 하면은 생각해봐. 6의 세제곱 216 빼기 6의 조 36 곱하기 72 이렇게 할 거야?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절대값이 작은 숫자들을 하나씩 대입하는 게 빠를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보통 그런 식을 많이 써요. 애들이.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하나만 더해보고 나서 기본 문제를 들어갈 거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니를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1단원을 끝낼 거라고. 이게 지금 마지막 1단원의 이제 세 번째인 인수분해죠. 요 인수분해까지만 하면은 남은 시간은 전부 다 기말고사 대비에 투입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수업 분량을 좀 줄일 거고, 그래도 나가긴 나갈 거니까. 그 8번에 있는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할까? 첫 번째 문제 해볼게요.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를 인수분해 하시오. 자, 지금처럼 평범한 3차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항이 4개라고 해서 둘씩 묶어서 푸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평범한 3차식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해요. 자, 후보자는 간단하죠. 분모는 1밖에 없을 거고 분자는 5의 약수가 또 1과 5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와, 후보자가 몇 명 안 되죠? 후보자가 4밖에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럼 당연히 대입 순서는 1을 대입해보고, 그 1 대입하면 0 안 나오잖아.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1 더하기 5라서 0 안 나오죠. 그쵸? x에 1을 대입하면 일단 0 안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요거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3. 요거 빼기 1, 요거 더하기 5. 이거 0 나오는데? 우와! 우와! 끝내줘. 일단 0 나오는 걸 찾는 거죠.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언젠가 0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1, 마 3, 1, 5와 방금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합니다. 1 내려오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4 더하면 5고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0 나오죠? 지금 방금 나는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 0 찾았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으로 나눈? x 더하기 1로 나눈 몫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 나머지는 0이므로 준 3차식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그쵸? 뭐로 나눈? 목과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1단원부터 목과 나머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보다시피 3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거죠. 목과 나머지 0 나오는 거 만들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준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 2차식은 추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죄다 다 뭐 한다? 다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정말 신나겠죠? 정말 이번 주가 정말 신날 거예요. 벌써 얼굴에 그늘이 져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봐 10분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벌써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